자, 문항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받아서 풀어봤던 파일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주 일대다 라고 줬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대동여지도와 지리서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위치를 여기서는 줬는데 추론해라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건 어렵습니다. 어떨 때 추론해라 나올 때도 있냐면 이 지리서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현재 존재하는 지명일 경우 추론해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는 가려두고. 자,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기다 아니요, 모두 후기죠. 여기에 택리지라고 써있고 대동여지라고 써있는데 지식적으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은요, A에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요 표시고 요 표시가 역참이잖아요. 역참이 교통통신이래요. 맞죠? 그 다음 디귿은요. B에서 C까지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해봤는데 요거 한 칸으로 치든 안 치든지 간에 하나, 둘, 셋, 네 칸 이상입니다. 따라서 40리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서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은 땅이 매우 비옥하다 이렇게 줬는데 가장 딱 떨어지는 인심이 아니죠. 생리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은 것 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난도 높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이라고 써줬죠. 어디까지 위치만 찍어줬는데 토산이고요. 설악산 악자 들어가 있죠. 석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발자국, 예, 요거는 그냥 경남 고성의 공룡발자국 중생대 퇴적과 관련된 거죠. 자, C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중생대 퇴적합니다. 경상북도 쪽 얘기하는 거죠. Yes, 맞습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A는 B보다 식생밀도가 높다. 이 말은 A가 토산이니? 라는 거예요. 토산이니까 맞죠. Yes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A는 C보다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냐? 라고 되는데 제가 순서대로 배열하면 토산이 변성합니까? 시원생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석산을 이루는 화강암이 중생대 거고요. 공룡 발자국을 찍은 이 녀석이 맨 위에 지문에도 있지만 중생대 거라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하고 얘는 둘 다 중생대죠. 둘 다 중생대입니다. 둘 다 중생대고 2, 3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 이 중생대 경상분지는 나중 쪽, 중생대 말기 쪽이긴 한데 이 화강암과 관련한 것이, 화강암은 송림, 대보, 불국사 중에 남한 쪽이면 대보나 불국사인데 그렇게 되면 화강암 중에 설악산의 화강암은 무슨 암이야? 이것까지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판단이 쉽지는 않죠. 화강암이 좀 더 먼저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까지 판단 안 해도 되고 출제자가 그러니까 알아서 누가 이른가요? 이렇게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요 녀석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 B하고 C를 고민 안 해도 되게끔 출제자가 알아서 배열을 해놨다라고 되겠습니다. 모두 예예예 돼야 되니까 정답은 갑 이렇게 가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정과 관련해서 그냥 준 거고요. 가는 들어가 있는 데니까 파랑이 분산되면서 발달하는 사빈해안이 주로 발달하는 애겠죠. 이런 애 아무리 들어간 자리라도 파랑이기 때문에 갯벌은 안 됩니다. 나는 돌출된 곳이니까 암석해안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의 이 아이가 한 얘기는 파식대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석해안 쪽이 되겠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건 파랑이 만든 동굴이니까 해식동이겠죠. 이것도 암석해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되어 있습니다. 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고3 평가에 나온 거 처음 봤어. 백사장, 모래사장, 사빈해안이고요. 사주로 막힌 호수 여기에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앞에 사주란 말을 그래서 써준 것 같아요. 모래해안에 발달하는 지형이 되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5번으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다 맞아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력, 태양광, 풍력을 단계 구분도로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가는 지역 몇 개를 뽑아냈냐? 4개를 시도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뭐 왜 4개일까? 뭐 5개를 하게 되면 좀 더 헷갈리거나 3개를 하면 덜 보여주거나 뭐 이랬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있다 없다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딱 수력, 태양광, 풍력이 있는 순간 솔직히 제일 먼저 제주도가 눈에 갔고 제주도가 강조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풍력으로 제일 먼저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얘는 경기도와 강원도 쪽이 있고 얘는 경기도와 강원도 쪽이 없는 데다가 전남북이 크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경북 같은 데는 그냥 넘어갔고 물론 충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력, 얘가 태양광 이렇게. 얘는 뭐 2, 3이라고 썼지만 동시에 됐습니다. 선제 보게 되면 1번은 풍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수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은 태양광과 관련한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풍력하고 태양광을 따지는 건 좀 그래요. 하지만 수력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라는 거죠. 따라서 가를 끼고 비교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빠르다는 건 잘못됐죠. 그리고 5번은 국내 총발전량과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태양광이 제일 많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출제자가 이것도 꼼꼼하니까 섬세하니까 이렇게 간 건데 뭐냐면 수력하고 풍력이 원래 전통적으로 수력이 많았는데 풍력이 많았던 해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강수의 문제니까 수력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두 개 판단이 어려우니까 명확하게 1등인 태양광을 끼고 선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따라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농업과 관련한 문제고요. 농업과 관련한 건 항상 긴장해야 돼요. 농업 통계가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요. 그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도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자, 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남부지역에 평야 지역도 있다라고 하니까 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밑에 관련된 선지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맹류와 쌀과 채소를 비교할 때 이 쌀과 채소는요. 하나 배경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면적으로 따질 때랑 생산량으로 따질 때랑 무게로 따질 때랑 달라요. 면적으로 따지면 쌀이 많아요. 근데 이 량으로 따지게 되면 채소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관련해서 가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게 면적인지 아니면 량인지 이런 거 고민할 거 없이 채소의 그루가리 작물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쌀의 그루가리 작물이라서 가는 쌀이었구나 확인이 되고 나가 맹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남부지방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많이 하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곡, 주되게 먹다가 그러니까 쌀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먹다가 최근에는 덜 먹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감소했다. 보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이나 원교 농촌 지역에서도 근교 농촌이겠지. 그리고 원교 농촌은 대관령 같은 데나 전남, 해남 이런 데 되겠지. 그런 지역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관련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리의 생산량은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많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호남이 더 많습니다. 영남도 생산되지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가는 다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면적 기준이냐 량 기준이냐 그거 가지고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보리는 쌀보다 자급률이 높아? 아니요. 쌀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높은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생산량이 나보다 다보다 많아? 라고 돼 있는데 다를 살짝 넣어놨지만 생산량이면 쌀과 채소를 비교했으면 난도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보리를 비교했으니까 쉽게 간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제주에서는 쌀 재배 면적이 채소 재배 면적보다 넓다라고 돼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통계를 잡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찌됐건 쌀은 없고요. 채소와 과수가 반반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제주도의 시설 재배 면적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귤 때문에 과일이 많이 가는데 노지 재배만 하게 되면 귤이 일부 빠져야 돼서 과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소는 제주도에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제주도에 보리가 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있어요. 보리는 주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이용하지만 쌀이 없는 제주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공부까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관련한 통계, 중위연령이나 성비나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가 이런 거. 이건 인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통계가 들어가 있으면서 단계 구분도로 상위, 하위 지역을 주고 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관련된 통계가 나오면 도시 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 먼저 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남 지역을 딱 준 거고 그리고 딱 보이는 지역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패턴이 완전 대비적으로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아니면 거제나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 도시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지역들이 가가 높은 값을 보이고 나는 그 지역들이 모두 반대로 하위로 가 있고 요쪽에 완전 시골인 합천이나 아니면 하동이나 남해나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왼쪽을 보게 되면 가에서는 농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파트 쉽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농촌 지역이 높으니까 중위연령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성비가 청작년을 보냐 전체를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꼭 하나만 찝을 건 없는데 심지어 거제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농촌의 성비가 더 높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 지역은요 전체 성비는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고령화가 많이 되고 고연령층에서는
여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6번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고요. A는 중강진, B는 백두산 쪽, C는 나선지구, 낮은 선봉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데는 백두산이니까 B. 그리고 영교차가 가장 크다. 영교차는 북쪽이면서 커지면서 내륙이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나왔기 때문에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북한에서 한 11~2개의 도시를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위치 헷갈리게 될 수 있어 라는 그 2개가 다 나와버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살짝 처음에 읽었을 때 과거도를 막 지엽적인 걸로 외웠던 사람은 아싸 이랬을 수 있지만 뭐 그거 저는 외우라고 강요한 바는 없고요. 충분히 여기서 지문들을 읽으면서 핵심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자, 과거도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서남단 쪽에 있습니다. 영해의 기점은 총 23개래요. 얘들아, 기점을 영해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섬인 것도 있지만 동해안에는 섬이 울릉도독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영해를 얘기하면서 기점을 얘기했다는 건 이거는 직선기선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저 기점이 최외곽 도서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예요. 됐어요? 직선으로 연결했는데 그게 어떻게 통상기선이야? 그리고 이제 2번 선지는 뭐 주변에 있는 맥락을 안 보더라도 대한해협은 3L이고 대한해협에서 기선을 물었으면 어렵지만 거리는 쉬운 거고요. 그리고 3번 선지는 디귿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이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여기서 얘기했던 영해의 기점, 직선기선과 관련한 거라고 그랬고 이거는 최외곽도서를 했잖아. 그 최외곽도서 기점보다 육지 쪽으로 있는 데래. 그럼 그게 내수지. 내수의 정의가 뭐야? 직선기선 안쪽 수역 아니야. 정확하게 이 설명이네. 오케이.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리얼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토의 최남단이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극남지역은 마라도잖아요. 그렇죠? 5번은 미음은 디귿 중 하나다라고 돼 있는데 미음이 뭐냐면 이어도고요. 디귿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영해의 기점인데 얘들아, 이어도라는 것 자체가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를 2개 주변에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최외곽도서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우리나라가 33도에서 43도까지가 위도의 범위인데 이어도는 32도인데 이게 뭐 그러면 육지는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어도 멀리 떨어지니까 최외곽도서는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력 자체가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게 우리나라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건 통상기선을 적용하지 직선기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뭐 북두칠성이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고속철도와 관련한 내용인데 고속철도는 원주에서 횡성에서 평창 들려서 강릉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발고도 700m라고 되어 있죠. 사실 동계올림픽은 강릉도 했다라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발고도 700이 있으니까 정답은 2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성 문제가 한국지리가 9월 달에 오히려 6월보다 변별력이 없었어요. 이대로 갈 거냐? 아닐 거는 같은데 이번에 혹시 1등급 컷이 만점이 되면 뭐 만점일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학생들 푼 거 보니까 3, 4페이지 자료들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풀더라고요.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되면 수능 때는 어려워져요. 제 N수생 친구들한테 나쁜 구도는 아니에요. 나쁜 구도는 아닌데 이제 고3 친구들은 점수가 생각보다 수능 때 당황해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짝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지역성도 조금 뭐 일부러 그런 거야? 싶을 정도로 문제를 쉽게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 정도 나 다 맞았으니까 난 실력 다 있어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가 북두칠성에서 말한 것처럼 경상도 지역들도 영남권 지역들도 더 지역적으로 보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6월께 오히려 지역성은 더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되겠습니다. 서울이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C하고 D가 붙어있는 지역으로 주면서 요게 중구가 되는데 얘가 4하구인데 보통 부산에서 많이 나오던 이런 구도라면 여기 강서구를 줬거나 아니면 외곽 지역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4하구를 준 거죠. 기존에 기출에서 2지역씩 묶어가지고 부산의 중구와 동구 그 다음에 강서구와 사상구 이쪽을 묶은 건 봤는데 4하구를 강서구를 대신해가지고 단독으로 줬다. 강서구 없이 사상구든 4하구든 많이 본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산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겠는데 가보죠 뭐. 1번은 쉽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2번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도심으로 통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 유출이 되겠죠. 순 통근 때 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A보다, 물론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 꼭 순유입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쪽은 순유입, 이쪽은 순유출이니까 물론 유입 인구만 따지기는 했지만 B보다는 A가 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3번은요. C는 D보다 제조업 사업 채수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강서구를 대신해서 이쪽 사상구, 사하구 쪽 이쪽 지역을 지금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가 도심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답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D는 A보다 보험, 금융, 사업 채수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둘 다 도심이에요. 근데 서울의 도심에 더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5번은 상주 인구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D하고 C가 있었을 때 D는 도심 쪽이고 C가 상대적으로 뭐 제조업이 좀 더 발달했지만 그래도 상주 인구가 좀 더 많은 데니까 C 쪽이 더 많다라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고요. 지역의 구도에 있어서 조금 부산의 지역 선정이 새로운 느낌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여러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 자료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쵸? 이런 거 내야 돼요. 뺑값 문제입니다. 뺑값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는 뺑값 문제의 핵심. 정의를 봐라. 해당 지역 빼기 내 지역의 평균이다. 그러면 해당 지역 빼기 내 지역의 평균인데 내 지역의 평균은 어찌됐건 고정된 값이고 해당 지역이 들어갈 때마다 값이 바뀌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 아직 우리는 A하고 B 시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 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A 시기의 기온이 제일 1등이란 얘기고 얘가 2등이란 얘기고 얘가 3등이란 얘기고 얘가 제일 기온이 낮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순서가 역전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이게 내 지역 평균 빼기 해당 지역이잖아요. 그럼 반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라가 A식의 제일 기온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와 순서가 동일하게 해석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럼 A하고 B가 시기가 언제인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때는 지역차를 봐야 되는데 A의 경우는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이만큼이고요. 색을 좀 달리해서 표현해 볼게요. B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냐면 제일 높은 애랑 낮은 애가 뭐야 제일 높은 애와 낮은 애의 차이가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체크한 A 시기의 기온의 지역 차이가 더 크죠? 우리나라 기온의 지역 차이가 큰 건 언제죠? 겨울이죠. 따라서 A가 겨울, 그러니까 A가 1월, B가 8월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기온의 지역 차가 1월에 크니까 자료에서도 그렇잖아. 그걸 가지고 먼저 골라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는 겨울에 제일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후 요인을 지역을 모르더라도 봤을 때 남쪽이면서 동해안이네가 따뜻하겠죠. 그래서 얘가 가가 된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억지로 이거 하지 마. 헷갈리니까. 그냥 자료 두 개니까 확실하게 꼴찌이네. 1월에 꼴찌이네. 제일 추운 애 해주는 거야. 그럼 제일 추운 애는 북쪽이면서 동해안보다는 서쪽에 가까운 애니까 얘가 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산하고 인천 쪽이 남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뭐 고수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는 하는 거 바람직하잖아요. 배웠다고 하는 건 뭔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게 나왔을 때 그거로 모든 걸 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도 고수위 가르쳐 줄 때 제한적으로만 써 막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럼 뭐하러 가르쳐 주냐? 그걸 이해해야지. 그것밖에 없을 때는 그걸로 하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개는 B 시기의 차이가 커요. 따라서 B 시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돼. B 시기를 활용하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B 시기의 기온이 높은 애가 다인데 B 시기는 8월이고 여름에 기온이 더 높은 애가 누구냐? 남쪽이면서 서해안 쪽이네. 그러니까 얘가 다가 되고 얘가 나가 돼서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이 자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면 만약 겨울로 보잖아? 겨울로 보면 남북으로 두 개 원산과 인천을 따지면 인천 쪽 맞지? 남쪽인 애가 따뜻해야 돼. 근데 동해안이냐 서해안이냐로 따지면 원산 쪽이 따뜻해야 돼. 이게 상충된단 말이야. 근데 여름은
남쪽이 따뜻해야 돼? 작은 바다 서해안이 따뜻해야 돼. 둘 중에 뭘 적용하더라도 모두 인천이 따뜻하다는 걸 말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이 좋은 거지. 자료에서의 차이가 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커진 거지만 어찌됐건 자료에서의 값의 차이도 있지만 뭐야? 기후 요인이 일관된 걸 보여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산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위도 무시하고 수륙 보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 쓸 필요 없고 제한적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되셨죠? 지역 연결했습니다. 기억선지 되겠습니다. 기억선지.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체크했다. 일단 선생님이 좀 지울게. 기억선지 되겠습니다. 가와 다는 동해안에 위치한다. 다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고요. 니은선지 되겠습니다. 이거 지시가 아닙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가와 다는 같은 의도에 있는 두 개와 나와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식적인 거 아닙니다. 위에 있는 자료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디귿선지는요. 다는 라보다 연강 수량이 다 라 있는데 평양 남포 요쪽 지역 대동강 하류 북한의 서해안 지역 소우지 인천도 평균 이하 지역 하지만 평균 이하인 것과 북한의 소우지는 다르지. 그래서 인천 쪽이 좀 더 많다. 지식적으로 가는 거고요. 리을은 라는 가보다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서해안에 가까운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따져도 동서로 따져도 무조건 연결차가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변별력도 나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폭염일수 저도 이런 건 많이 안 봤습니다. 열대 1 이런 거는 해드렸지만 자, 주어져 있는 지역이 1번 선지를 봤더니 대구하고 서울하고 서귀포하고 태백인데 자료를 봤더니 가가 압도적으로 폭염이 커요. 그리고 라가 압도적으로 폭염이 적고요. 그럼 주어진 지역 중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폭염이 적은 거 태백 가주게 되면 라 이렇게 갑니다. 전 물론 태백부터 풀진 않았습니다. 폭염으로 폭염일수가 크니까 대구를 골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게 되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상태에서 서울 서귀포냐 서귀포 서울이냐 라고 돼 있는 건데 나하고 단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서울이 도시야. 도시열섬이 많으니까 열대야가 많을 거야. 따라서 나가 서울이야. 함정이에요. 함정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그렇게 하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나가 서울일 거야. 함정에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열대야가 많은 애가 누가 되냐면 열대야는요. 남쪽이 북쪽보다 당연히 길고요. 특이한 거는 해안일수록 내륙보다 길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울과 비교해보면 무조건 서귀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열대야를 가지고 하게 되면 나가 서귀포가 되면서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찝찝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걸리게 될 수 있는 함정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색으로 표시해야 되냐? 요걸 것 같아요. 여름 강수. 연강수가 아니라 여름 강수지만 다가 나보다 많으니까 서귀포가 더 다우지지 최다우지지 그러면 서귀포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가서 다 쪽에 서귀포를 놔서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맞거나 틀립니다. 1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강수가 서귀포가 더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연강수 말 그대로 최다우지가 돼서 연강수가 많다는 건 여름이 많아야 많은 건 맞지만 봄, 가을, 겨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 같은 지역은 겨울 강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집중률이 낮다고 했단 말이에요. 서귀포가. 근데 서울은 여름 집중률이 최고예요. 이거는 우연히도 선생님이 높이바람 모의고사 1회차를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공지사항에 놀렸어요. 서울과 춘천을 여름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엔 춘천이 더 서울보다 높았는데 값의 차이가 너무 적지만 서울이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남한 지역 중에. 그 자료가 있었어요. 서울이 바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아서 여름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나하고 다가 헷갈렸을 거고 이거에 따라 답은 달라졌을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대야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 열대야를 가지고 서귀포를 고르면 되는 거고 도시열섬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여름 강수는 왜 다가 더 많냐? 서울이 많다. 서울 여름 집중률이 전국 1등 최근 자료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연히도 서울과 관련한 부분을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공지사항에 높이바람 모의고사와 관련한 선지 일부 오류를 선생님이 하면서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1회차 모의고사 부분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12번도. 기후 문제 어려웠어요. 기후는 세계지리도 어렵고 한국지리도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이 트렌드가 계속 갔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기후가 어려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대비의 차원에서 나중에 아깝더라도 기후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현황과 관련해서 줬습니다. 주어져 있는 지역 중에 이거는 이 지역을 강조하고자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행정구역이 군위와 대구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는 글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상에서는 지금 합쳐지지 않은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울진이고요. 여기는 위에가 봉황, 위에서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영양, 청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배울 때는 경상북도에 가장 오지다 그래서 뭐 BYC 이렇게 배웠던데 앞잡다 가지고 경상북도에 가장 외진대입니다. 전라도로 따지게 되면 무진장고원 같은 느낌. 뭐 무진장은 뭐 전라도에서 가장 외졌다 뭐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약간 좀 그런 외진 교통의 오지의 느낌입니다. 청송이고요. 그리고 대구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경산입니다. 경산이 나오는 순간 작년 수능에도 등장했던 것처럼 유학생 비율이 높다라는 게 되겠고요. 유학생 비율을 가지고 색깔을 골라주게 되면 요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화면에서 선생님이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 패드로 좀 한번 볼게. 저게 많기 때문에 다가 누가 돼야 되냐면 색깔 제가 맞게 봤네요. 경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가 경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하고 나가 남았잖아요. 결과를 보게 되면 심플해요. 얘는 남초, 얘는 여초. 우리는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얘는 근로자가 많을 거야. 얘는 결혼을 위해 온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럼 하나는 나는 더 농촌 지역을 고르면 되고요. 가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데를 고르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 공업도시나 이런 데가 껴있었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업이 발달한 데를 가를 줬을 텐데 울진과 청송 얘기했을 때 둘 중에 누구도 공업이 더 발달했다 얘기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에 보게 되면 가하고 나에서 총외국인 숫자도 차이가 있고 물론 다가 가장 많습니다. 다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제일 큰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도 규모상 차이가 있고 가가 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알겠는데 왜 오른쪽 자료나 이 자료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나가 더 시골이라는 거야. 인구도 적고. 근데 청송과 울진에 대한 인구가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이 지역을 소개할 때 BYC 이렇게도 말씀드렸던 경상도의 가장 오지 지역들 중에 하나다. 청송이 가장 외진 지역 중에 오지라고 표현하지 말자. 외진 지역 중에 하나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도 지리교사였으니까 와이프가 전라북도 여자인데 경상북도에서 교사가 됐어요. 전라북도 안 뽑는다고 경상북도로 가서. 신임 교사들은 오진대로 외진대로 보내고 자꾸 외진대로 보내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근무했어요. 영양에서 전교생 막 20몇 명 막 이런 데서. 진짜 인구 적은 지역이에요. 진짜 인구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적은 거 오른쪽 자료도 왼쪽 자료도 모두 나가 청송임을 말해주는 거고 울진이 가가 됐다. 그럼 울진에 근로자가 왜 많냐 이럴 수 있는데요. 뭐 원전 그건 아니어도 원전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뭐 때문인지 현황까지 다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나온 것들은 보통 공업이었는데 울진의 공업을 우리가 배운 바는 없거든요. 하지만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그래도 울진이 더 도시적인 특징을 가졌다. 청송이 더 농촌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숫자 관련한 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지역을 연결하면 그냥 되는 거고요. 2번입니다. 근로자 수와 관련한 거. 근로자와 관련한 건 여기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건 여기에 있는 자료, 조심이라기보다 확인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자료는 비율이죠. 근데 여기에서 물은 건 숫자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곱해주란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총인구수 곱해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50배 차이나 50배가 아니라 5배 차이 나는구나. 웬만해서는 역전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5배 정도 차이니까. 그리고 3번은 경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유학생 숫자와 관련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근로자 수와 비교하는데 여기서 경산은 유학생 수가 외국인 근로자보다 많다? 이거 그냥 보라는 거죠.
그냥 보라는 겁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4번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다. 요거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성비가 높다라는 말은 남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지역 중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가 경상이 가장 높다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색깔 조금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해 볼게. 일단 남자 쪽만 표시해 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비율이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성비라서 누구도 같이 봐야 되냐면 여자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얘가 여자가 거의 없고 얘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본 바로는 가가 가장 새가 안 보이니까 이거 색깔 다시 바꿔 쓸게. 가가 가장 여자 근로자가 적죠. 근데 또 남자 근로자가 가장 크네. 그러니까 가가 성비가 가장 높은 거지. 가는 누구였어? 울진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선지 분석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13번도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틀리진 않았어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5번 선지는 청송 울진보다 지역 내 주민 중 결혼자 이민자 비율이니까 이건 왼쪽에 자료 있는 그대로 청송하고 울진이니까 요거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얘기하면서 충청의 충이라니까 충주, 충청의 청이라니까 청주 되겠고요. C가 혁신도시 얘기하는데 음성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C에 들어가야 될 건 진천입니다. 선지 좀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청주예요. 따라서 이거는 B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정답입니다. 국제공항도 있죠. 동그라미 3번 서울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북 지역은 전철이 없어요. 그리고 충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 천안, 아산 쪽 요쪽까지 대전 쪽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온 전철이 있죠. 근데 충북 쪽엔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요게 조금 여러분들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항상 다 외워라 그러기는 어렵지만 행정경계상 충주는 시예요. 진천은 군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시인 친구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더 많겠죠. 충주는 한 20만 넘는 것 같고 진천은 1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청주에만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 청주에는요. 충주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KTX가 개통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거로 내기는 좀 그렇고 청주에는 요거 낼 수 있어요. KTX인데 그냥 이렇게만 내면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KTX 분기역, 오송역이 갈라지는 역이란 말이에요. KTX로만 내면 충주가 최근에 개통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타고 갔대 애들이. 그것도 심지어 우리 동네 거쳐서 여주 이천 쪽 거쳐가지고 갔대. 이천 쪽 거쳐가지고. 그래? 나도 안 타봤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요걸로 낼 것 같아요. KTX 정차역은 선생님 북두칠성 지역성 교재 챗GPT로 검색해가지고 자료들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GPT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계속 뭐 제 오류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근데 그만큼 검색으로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내용들이 이런 거라서 그렇다. 충주 이거 내면 이거 오답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번 문제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후 문제 중에 가장 조금 올드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고르는 건데 풍향을 보고 그러는 건데 항상 겨울을 우선해서 우리는 해야 되고요. 지금 호남 지역 쪽이 나왔는데 원래 서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북서풍이 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상에 가장 서쪽으로 보이는 뭐 광주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역은 있지만 서해안상에 노출되어서 북서풍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북풍 계열이 세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는 남풍 계열이 세거든. 반면에 얘는 보게 되면 완전한 북서풍은 아니어도 북풍 계열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북풍 계열이 세기 때문에 겨울철인 1월이 되고 얘가 7월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되고요. 이 문제는 맞든 틀리든 2번 아니면 4번으로 해야 되는데 기억은 상대 습도가 높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 여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은 겨울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은 여름에 대한 설명이고 리을은 겨울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을 하든 니은 리을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나시계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 라는 얘기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쉽습니다. 3페이지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광주하고요, 무안하고요, 고흥 쪽. 이 무안하고 고흥 쪽은 솔직히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지역들입니다. 북두 칠성에서는 다 했고요. 있습니다. 가는 어렵지 않게 광주 가셔야 되고요. 나하고 다가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다를 푸셔야 돼요. 물론 특성으로 보게 되면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리적 의미는 나가 더 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저는 무안을 호남권에서 다룬 문제는 많이 못 봤고요. 인구 증가율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2010년도 이후에 나주가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증가했다. 이런 자료를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준 연도도 2000년이고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무안이 되는 거고, 무안이 된 이유는 도청이 생기면서 여기 남학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생겨서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달을 가지고 이게 가장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물론 얘도 가장 높은 거니까 유의미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시골이니까 골라볼 수 있겠다. 가장 농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안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확신이 없어도 어찌됐건 신도시가 있으니까 증가율이 높다는 게 매칭이 되고, 그렇다면 얘는 더 가장 농촌인데다 그런 면에서 고흥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나다는 그렇게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가하고 다하고 청장년의 성비를 얘기하잖아요. 광주가 특징이 아니라 이거는 고흥이 특징인 거예요. 고흥이. 이렇게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건 진짜 전형적인 농촌이란 얘기고, 그러면 젊은 처녀들, 아가씨들, 여자분들은 다 나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의 전형적인 성비상의 특징, 청장년층은 남초. 그래서 여기 높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가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남초. 오케이? 누가? 농촌이. 전체는 노인이 많으니까 여초.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1번은 그런 매력이, 그런 선지고요. 2번은 나하고 가하고 출생아 숫자를 묻잖아요. 함정은 여기 인구 증가율이 높으니까 젊은 사람 들어왔을 거고, 그럼 출생자 수 많겠지? 이 얘기인데, 이 표현은, 이게 일단은 기준 연도를 안 줬고, 물론 그래도 풀리지만, 기준 연도를 안 준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출제 의도는 숫자라는 거, 비율이 아니라는 거, 출산율 뭐 이런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건데 인구수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광주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3번은 노령화 지수와 관련한 건 노인 비율이 높은 데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4번은 총인구 부양비가 높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청장년 비중이 낮다라는 말이고요. 다가 가장 농촌이니까 청장년 비중이 낮고 노인이 많아서 높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역 연결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맞는데, 사실은 이 선지, 그리고 뭐 요런 선지, 오케이? 그리고 요런 선지도 충분히 지역 연결 안 돼도 일반론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5번은 인구 밀도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란 말이에요. 인구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광주, 무안, 고흥일 거야 알아야 되고, 지도 속에 면적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광주가 형식이 높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지역 연결하는 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역 연결하는 거 말고 이 선지들이 인구와 관련한 선지들이니까 선지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북두 칠성에서 역시 했던 거예요. 근데 변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4위 지역까지 줬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1, 2위 도시의 비율을 보면서 수도권을 먼저 고르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서울이 1000만대, 인천이 300만대 거의 육박, 그래서 3분의 1의 비율을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이 남았을 때 강원권은 춘천, 원주, 춘천, 강릉인데 30만, 20만, 20만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4등까지 나왔으니까 영남권에서 3등인 울산과 4등인 창원이 모두 100만 초반이다. 그래서 두 개가 엇비슷하게 붙어버렸다라는 걸로 영남을 고르고 싶습니다. 지역을 그렇게 고릅니다. 동그라미 1번. 강원권의 1위의 도시는 광역시다. 원주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30만대입니다. 광역시가 되려면 100만은 넘어야 합니다. 2번. 가가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강원권은 수도권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도 가가 더 크다라는 말 틀렸다는 거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숫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1000만, 300만 근처, 그러니까 700만 가까이 차이라고 이거는 10만 정도 차이인 겁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4번 다의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나의 2위 도시 대구보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거 순서 헷갈리는 거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부모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바로 직전 부모에 나왔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 정도는 안 나왔어도 거기서 먼저 안 풀어서도 해야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요. 영남권과 수도권은 중간에 충청권이 꺼여 있어서 다 있지 않죠. 강원권과 영남권 혹은 강원권과 수도권이 다 있다라고 보셔야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료가 진짜 단순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복수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자료에서 맡겨도 다른 자료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닌 거야. 어렵지. 자, 가는 3차가 크니까 대전으로 갈게요. 혹시 가를 강원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가가 강원이 되게 되면 1차도 없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대전으로 가고요. 그 다음 다가 울산으로 갈게요. 이유는 1차와 3차가 지금 주어진 4지역 중에 다 작잖아요. 그럼 이건 2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산으로 가고요. 그리고 2개가 남았을 때 여기서는 3차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겠죠. 관광이 발달했으니까 강원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역은 그렇게 연결합니다. 되셨죠? 선지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어려운 선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풀 때는 그냥 풀었어요. 하지만 숫자도 일부러 더 통계를 찾아봤어요. 가는 나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자 수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 강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숫자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전하고 강원을 얘기하잖아요. 얘네 총인구는 거의 동일해요. 총인구 유사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유사합니다. 규모는 150만 대로. 근데 여기에 보면 3차가 오히려 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인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도소매도 아니고 음식 숙박을 줬다? 이건 선생님이 한 적이 있는 얘기야. 이 음식 숙박을 주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관광이 발달한 지역이 인구 규모를 뛰어넘어서 높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인구 규모 차이가 나면 그건 못 역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인구 규모가 유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의 여부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출제 의도가 그건 거예요. 저는 문제를 그렇게 해서 그럼 강원이 크겠네 했는데 실제 숫자를 확인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6만이 살짝 안 되고요. 대전이 강원이 10만이 살짝 안 돼요. 1.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 2번은 대전과 울산에 대한 건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는 건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대전이 광역시 중에 대덕연구단지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의도는 뭐야? 대전이 둘 다 껴있는데 대전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좀 더 특화된 지역이라는 거야. 정답에 영향을 준 건.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건 강원이 관광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1번 선지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잘 만든 것 같아. 3번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얘기하는데 이건 울산이 1등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전국 1등입니다. 울산이. 4번 같은 경우는 지역 내 2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써놨지만 1차와 3차가 있으니까 100%에서 빼면 돼요. 100%에서 빼주면 2개 더한 걸 빼주면 구해집니다. 근데 이건 뭐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울산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5번은 모두 충청권에 있다. 충청권에 있는 건 가와 라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 모르겠어. 정답률 나도 이거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 근데 자료가 하나라서 산업구조라서 자료 자체는 조금 그렇게 뭐 신박해 나 이걸로 공부할 게 많아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선지들은 되게 노련하게 낸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평인데요. 한지세지가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잘난 내신 시험 문제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자료를 별로 못 내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선지 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베테랑 선생님들이 변별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가와 나 지역인데 지명이 써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주, 그냥 여기는 한탄강 용암대지 그냥 되겠습니다. 1번은요. 화구의 함몰, 칼데라, 분지든 호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백두산하고 울릉도밖에 없어요. 제주도에는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석회암이라고 얘기인데 제주도 화산지형이고 화산지형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이후거든요. 따라서 고생대에 만들어지는 석회암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제가 이거 왜 체크해놨냐면 진짜 오랜만에 본 선지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하천이 조금 안 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천이 그려진 곳이 어디냐면 제주란 말이에요. 제주도의 하천은 뭐가 발달한 데야? 주상절리가 발달한 데죠. 주상절리가 뭐예요? 절벽이에요. 절벽.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가면 절벽이에요. 절벽 사이를 공유한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거를 지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단순화를 하면 제주도는 건천이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 가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절벽이니까 절벽 사이를 평지 사이를 도는 자유공유가 어떻게 절벽 사이를 도는 제주도에 있겠어?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건천이니까 판단할 수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지형학적으로는 틀렸어도. 자, 4번 같은 경우는 열화분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 그게 용암대지죠.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5번은 아닙니다. 한탄강이 그려져 있잖아. 여기 보면 하천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색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색이 칠해져 있잖아. 이건 건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홍사도 되는 겁니다. 강조했던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저는 3번 선지 보면서 나도 진짜 오랫동안 문제를 풀고 지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게 되네. 그랬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어렵습니다. 20번 문제 3, 4페이지가 어려운데 20번 어려워요.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제가 여기 써놓은 숫자는 제가 문제를 다 푼 이후에 통계청의 자료를 여기는 이제 2021년 기준인데 2022년 자료 기준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가나다라가 가장 최근 2021년 자료를 순서로 배열하게 되면 맞게 됐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저거는 제가 추후에 해설을 해야 되니까 확인한 거고 문제 풀 때 저렇게 안 풀었겠죠.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는 100% 화성이었어요. 왜냐면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라고도 하지만 어차피 주어진 지역들이 모두 제조업이 업종은 다르지만 발달한 지역이라서 그 지역의 인구 증가 시기와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이런 자료를 줄 때 청주를 많이 줬었는데 청주도 비슷한 느낌이었고 뭐 이런데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화성. 이거는 100% 개런티했죠. 얘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나다라를 못했는데 문제 선지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선지를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소거법으로 풀게 되면 가만 알면 상당히 많은 선지가 지워져요. 나머지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구미하고 당진하고 여수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인구 규모를 알아서 가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업종에 대한 측면에서 말을 하면 구미가 뭐가 발달했죠? 전자조립이 발달했죠? 조립이에요. 사람이 합니다. 당진은 뭐가 발달했죠? 제철이죠. 중화학이에요. 여수는 뭐가 발달했죠? 석유화학이 발달했죠. 중화학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는 전자가 발달한 구미가 제조업 종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구 규모도 그렇고. 네, 뭐 나는 인구 규모를 그렇게 달달 외워라, 구미까지 외워라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업종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당진하고 여수잖아요. 둘 다 중학이거든요. 저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먼저 생각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데 못 써먹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이 종사자가 제철보다 더 적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업종의 특성상. 그래서 여기에서 라가 좀 더 적으니까 라가 여수, 다가 당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한 게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크로스 체크를 한 건 시기를 줬잖아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진은 3차 국토종합계 발견, 여수는 2차 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당진이 조금 더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지. 다를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솔직히 이 세계에서 이거는
가는 무조건이고 나도 할 수는 있겠는데 다하고 라는 문제를 풀고 나중에 이 숫자를 확인해서 아 맞았구나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선지로 그러면 가보자고. 선지로 가보자고. 동그라미 1번. 구미가 화성보다 많다. 이거는 화성만 알면 되는 거. 화성만 알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아니네. 2번은 다는 모르겠지만 가가 화성이라는 걸 알면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틀렸다는 거 알겠죠? 화성에서 그 얘기를 왜 해? 사실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아 다가 당진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가 틀리긴 틀렸지만 생뚱맞게 비교할 리는 없으니까 확실히 오답으로 갈 뭔가가 필요할 테니까 그럴 겁니다. 3번은요. 가가 화성이랬죠? 자동차가 발달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화성이 1등이잖아요. 그죠? 나가 구미였죠. 구미에 이런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3번까지 일단 했는데 화성이 가라는 것만 알면 됐어요. 4번 선지 보시면 가가 없어요. 나가 구미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나까지 알아야 풀려요. 5번 선지를 보게 되면 2001년에 비해 2021년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영남권이라는데 이것도 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거 보이고 가가 화성인 것만 알면 되잖아요. 참 신기하지. 그 용기로 갈 사람은 없는데 가가 화성인 것만 잡으면 어찌어찌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은 구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찝찝하지. 4번이 답인데 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들이 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이라 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한국지리는 제가 총평 때도 물론 세계지리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한국지리에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등급 컷을 봐라. 3등급 컷이 40점 전후에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조절한 걸로 보여요. 쉬운 문제 던져주고 어려운 문제. 그러면서 선지를 되게 꼼꼼하게 해서 자료 가지고 장난을 못 치니까 요건 자료가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지고 많이 장난을 못 치니까 그렇게 선지 가지고 좀 더 가공해서 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 모든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슈퍼문 오로라 높이 바람 할 거 없이 자기 점수대에 따라서 많은 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수준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